빈곤의 늪에 빠진 베이비붐 세대 벼랑 끝에 몰린 노후. 이게 다 내 탓인가 싶죠.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칠순을 바라보는 김씨 68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젊은 시절 그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다. 밤낮 없이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자식들 교육에 헌신했다. 그러나 은퇴 후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쥐꼬리만 한 연금과 얼마 되지 않는 퇴직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치솟는 물가는 그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매달 생활비가 부족해 폐지를 줍고 있어요. 몸은 힘들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굶어 죽을 판이에요. 김씨처럼 빈곤의 늪에 빠진 베이비붐 세대는 늘어만 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특히 심각하다. 자녀 교육과 결혼 자금 지원 등으로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식들에게 손 벌릴 수도 없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김 씨는 자식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자식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폐지를 줍고 공공근로에 참여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베이비붐 세대도 적지 않다. 노년층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다. 빈곤과 질병, 고독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벼랑 끝에 몰린 노후, 그 원인은 무엇인가? 베이비붐 세대의 빈곤 문제는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정부 정책의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1.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낮은 임금. 베이비붐 세대는 평생을 일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려웠다. 비정규직과 저임금 일자리에 내몰려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2. 부족한 사회 안전망.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사적연금 가입률도 낮아 노후 소득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치솟는 물가와 의료비 부담. 물가 상승률은 높지만 연금 인상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만성 질환을 앓는 베이비붐 세대는 의료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4. 부실한 노후 준비 교육. 젊은 시절 노후 준비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후 빈곤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빈곤, 해결책은 없는가? 베이비붐 세대의 빈곤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정부와 사회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1. 공적연금 강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높이고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2. 노인 일자리 확대.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늘려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노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형 일자리도 확대해야 한다. 3. 주거 및 의료 지원 강화. 저렴하고 안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노인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도 강화해야 한다. 4. 노후 준비 교육 확대.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후 준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금융교육과 건강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노력. 베이비붐 세대의 빈곤 문제는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미래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를 외면한다면 미래의 우리 자신도 빈곤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베이비붐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김 씨는 마지막으로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그의 바람처럼 베이비붐 세대가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폐지 줍는 왕년의 버스기사, 72세 박씨의 힘겨운 노년. 30년 넘게 버스기사로 일했어요. 승객들 안전하게 모시는 게 제 자랑이었죠. 칠순을 훌쩍 넘긴 박씨는 낡은 손수레를 끌며 힘겹게 말했다. 그의 손은 핸들을 잡던 굳은 살 대신 폐지를 줍느라 생긴 상처로 가득했다.
한때는 수많은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던 베테랑 버스 기사였지만 지금은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는 힘겨운 노년을 보내고 있다. IMF 때 회사가 망하면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죠. 1997년 IMF 외환위기는 박 씨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30년 넘게 몸담았던 회사가 파산하면서 실업자, 신세가 되었고 퇴직금은 생활비와 자녀 결혼 자금으로 모두 소진되었다. 재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나이가 걸림돌이 되었다. 결국 그는 폐지를 줍는 일을 시작했다. 아직 몸은 건강한데 일할 곳이 없으니 답답합니다. 폐지라도 주어야 밥이라도 먹죠. 박 씨는 폐지 줍는 일이 힘들지만 삶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거리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모은다. 힘들게 모은 폐지는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에 보탠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힘들어요. 폐지 줍는 일이라도 없으면 굶어 죽을 판입니다. 박 씨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몇 푼 안 되는 돈으로는 생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월세와 공과금, 식비 등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는 폐지 줍는 일이 없으면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박 씨와 같은 처지의 노인들. 박 씨처럼 폐지를 줍거나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75세 김 씨, 폐지 줍는 왕년의 교사 김 씨는 4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았던 존경받는 선생님이었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와 자녀들의 학비 부담으로 노후 자금을 모두 잃었다. 그는 퇴직 후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선생님이 폐지를 줍는다는 게 부끄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굶어 죽습니다. 80세 이 씨, 리어카 끄는 왕년의 간호사 이 씨는 젊은 시절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던 헌신적인 간호사였다. 하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자녀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 그는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폐지를 줍고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한다.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78세 최 씨, 폐지를 주어 손자를 돌보는 왕년의 공무원 최 씨는 30년 넘게 공직에 몸담았던 성실한 공무원이었다. 하지만 퇴직 후 자녀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손자를 돌보게 되었고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손자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폐지를 줍는 일이 힘들지만 손자를 보면 힘이 납니다. 사회적 문제, 노인 빈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노후 빈곤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다.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베이비붐 세대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들은 젊은 시절 국가 발전에 기여했지만 정작 노년에는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우리 모두의 책임. 노인 빈곤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노인들이 폐지를 줍지 않고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 박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저 남은 생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 같은 노인들이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바람은 단순히 개인적인 희망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빚더미에 앉은 노년, 전직 식당 주인 이 씨의 절망,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 평생 모은 돈 다 날리고 빚만 남았어요. 이 나이에 빚쟁이 신세라니.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65세 이 씨의 절규는 우리 사회 노년층이 직면한 암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한때 성공한 식당 주인이었던 그는 경기 불황과 건강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퇴직금도 없이 빚만 남은 채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한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노년 빈곤과 빚 문제 왜 심각한가? 이 씨의 사례는 결코 예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평균 부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자 출신 노인의 빚 부담은 더욱 심각합니다. 노년 빈곤과 빚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노년층의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1. 건강 악화의 악순환. 빚 부담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노년층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건강관리에 소홀하게 되면 만성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빈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2.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 빚 문제는 노년층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숨기기 위해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우울증, 자살 등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극단적인 선택의 증가. 빚 문제는 노년층의 극단적인 선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하게 될 수 있습니다. 노년 빈곤과 빚 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노년 빈곤과 빚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1. 사회 안전망 강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를 강화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긴급 생계비 지원, 주거 지원, 의료 지원 등 빈곤층 노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2. 채무 조정 제도 활성화. 빚 부담에 시달리는 노년층을 위한 채무 조정 제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개인 파산, 개인 회생 등 채무 조정 제도를 통해 빚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노인 일자리 창출.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금융교육 강화. 노년층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빚관리, 재무설계 등 금융 지식을 습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 함께 노력해야 할 때. 노년 빈곤과 빚 문제는 단순히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미래 세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노년층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미래에 우리 자신도 빈곤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시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를 제시합니다. 노년층이 빚 부담에서 벗어나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 사회, 그리고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69세 홀어머니 최 씨. 죽을까 봐 두려워. 아이고, 최 씨 사는 거 들으니 정말 눈물 나네요. 69세면 이제 편하게 쉬고 즐길 나이인데 병마에 시달리고 끼니까지 거르신다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최 씨 삶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네요.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혼자 자식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요? 젊어서는 공장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한 푼도 못 모으고 이제 나이 들어 병까지 얻으셨으니 정말 기구한 운명입니다. 요즘 약값이 얼마나 비싼데 끼니 거르면서 약을 챙겨 먹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이렇게 늙어서 고생하는 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최 씨처럼 힘들게 사는 어르신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게 더 슬픈 현실이고요. 최 씨에게 희망을 우리 사회가 나서야 할 때, 최 씨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최 씨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꽤 있더라고요. 1. 기초연금. 최 씨처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생활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겠죠. 2. 의료급여. 만성질환으로 병원비 부담이 크다고 하셨는데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병원비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노인 일자리 사업. 건강이 허락한다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용돈도 벌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활력도 되찾을 수 있으니까요. 4. 지역 사회복지관. 가까운 복지관에 가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밑반찬 지원, 생필품 지원, 심리 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를 꼭 이용해 보세요. 5. 긴급복지 지원 생계가 막막할 때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좋습니다. 힘든 일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잖아요. 최 씨 곁에는 최 씨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 사회의 책임 잊지 말아야. 최 씨 사례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노인 빈곤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정부는 노인 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최 씨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우리 사회가 최 씨처럼 어려운 처지의 노인 어르신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벼랑 끝 노후 베이비붐 세대 빈곤의 늪에 빠지다. 평생 일만 했는데 이렇게 늙어서 고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칠순을 바라보는 박 씨 68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젊은 시절 그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다. 하지만 은퇴 후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쥐꼬리만 한 연금과 얼마 안 되는 퇴직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치솟는 물가는 그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박 씨처럼 빈곤의 늪에 빠진 베이비붐 세대는 늘어만 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특히 심각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인을 파헤쳐보자. 빈곤의 악순환 사회 이동성의 감소.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사회 이동성이 감소하면서 부모 세대의 경제적 지위가 자녀 세대에게 대물림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베이비붐 세대는 고도 성장기에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불평등 심화로 인해 자녀 세대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못했다. 이는 자녀 세대의 경제적 불안정으로 이어져 부모 세대의 노후까지 위협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인지 노화와 빈곤의 상관관계. 빈곤이 뇌를 늙게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빈곤은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 노인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 의료 서비스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인해 인지 기능이 더 빠르게 저하될 수 있다. 이는 경제활동 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빈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사회적 지지 부족. 고립된 노년의 비극. 사회적 지지는 노년기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는 가족 해체와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해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울증, 자살 등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빈곤 탈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정책적 실패. 부실한 사회 안전망.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사적연금 가입률도 낮아 노후 소득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부족과 고용 불안정은 베이비붐 세대의 빈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해결책은 없는가? 베이비붐 세대의 빈곤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정부와 사회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공적연금 강화, 노인 일자리 확대, 주거 및 의료 지원 강화, 노후 준비 교육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노력. 베이비붐 세대의 빈곤 문제는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미래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를 외면한다면 미래의 우리 자신도 빈곤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추천 도서. 노후 파산 고령화 시대.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 2020 고령화 보고서. 한국 사회의 고령화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 은퇴는 없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삶을 조명하고 새로운 노년 모델을 제시하는 책.